지원과에서 과장님 오셨거든요. 이 인사말 짧게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청의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저는 많이 들어서 도청도 다시 가서 이런 거 좋은 사례가 있으면 시책에 반영하려고 왔기 때문에 가급적 많이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겁니다. 힘내시고요. 저희도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 만남, 소통, 그리고 연결이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초대를 받으면서 한번 정해봤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18개의 방역시도와 221개 기초지자체와 3,500개의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이 전환된 게 2013년부터입니다. 13년 때 처음 전환한 곳이 31개 전국적으로. 그런데 현재 1200개 정도 되거든요. 최근에는. 네, 행안부에서 4월달에 발표한 건 1132개, 3500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전환된 게 1132개. 그것은 226개의 자치단체 중에 139개의 자치단체가 주민자치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주민자치가 하는 것들은 주민과 주민 사이의 신뢰, 관계망을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행정하고 또 만들어내는 신뢰. 그래서 그 신뢰들이 쌓이는 것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아무리 우리 동네에 좋고 의미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신뢰라고 하는 것들이 형성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때 늘 드리는 말씀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업보다는 우리 주민자치회나 마을자치회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또 어떤 결정을 민주적으로 할지에 대한 조직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활동을 통해서 우리 동네 안에서의 협력적 생활관계망이라고 하는 면들을 계속 만들어나가는 거다. 그 면이 지금은 한계지만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이 관계망, 이 협력 관계망들이 50개가 되고 100개가 되면 저는 그 관계망을 통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것이 주민자치의 길인데 그것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아침에 저절로 뚝딱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자치활동의 숙제이자 과제다. 그런데 저는 사례는 사례일 뿐이다. 제일 좋은 사례는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동네의 자원과 의제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그것들을 잘 활용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수 사례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하나의 사례를 볼 때 저는 8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는 활동이 공익적인가 그리고 주민자치나 행정의 권한들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가 세 번째는 그런 활동의 책임의 구조는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네 번째는 그것들이 주민자치, 마을자치의 리더들 몇 명이 결정한 것들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논의 과정에 참여를 했는가 다섯 번째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협동의 틀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여섯 번째는 참여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개방되어 있는가 일곱 번째는 이 일들이 논의만 하고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실행의 구조와 실행력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여덟 번째는 평가입니다. 실행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 활동은 오래만 하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된 부분은 더 빛나게 하고 오래 부족했던 부분들은 보완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제가 사례를 모은 8가지 요소입니다. 어떤 사례를 제가 가지고 올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지역 안에서 자치의 활동이 앞으로 좀 나아가는 방향이 있어서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 부천시에는 이 모델이 저희가 어쨌든 2년 반 동안 진행했던 이 모델이 결국에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저희의 활동을 보고 예산을 수립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받았던 그래서 저희가 롤 모델이 돼서 현재 부천시도 10개의 교육 분과들이 만들어져서 저희와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마을 당사자의 주인이 되는 것이 마을자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주도가 돼야 됩니다. 마을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주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단위가 함께 협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공공성입니다.
마을 공동체, 우리가 마을 만들기라고 했던 마을 공동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좋아하고 우리 마을에 필요하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마을 자체는 공공성이 가장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업이기 이전에 내가 원하기도 하고 우리 모두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인지 점검하고 가시는 단계가 꼭 필요할 것 같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행이 확보되어야만 우리가 자치활동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만났을 때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저는 항상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실행을 할 때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는지, 그리고 왜 마을을 통해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자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공익성, 공공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제발굴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도 많은 훈련이 필요하신 그 의제발굴의 과정 안에서 사실은 저의 이런 질문들이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 다 훈련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났을 때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럴 때 일단 관심의 영역의 발굴과 합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협치를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목표의 구체화 및 공유하기. 전제 조건은 공유하기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내용들을 논의했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을 결정했습니다. 미리 사전에 공유를 해주시는 게, 그래서 회의록 작성이 회의 자료보다 회의록 작성과 공유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한지 이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사업에 어떤 제안을 받다 보면 주민이 할 수 있는 사업, 또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동장님이 할 수 있는 사업, 그 다음에 시장이 할 수 있는 사업, 경기도지사가 할 수 있는 사업, 그 다음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이게 다 나눠져 있어요. 이런 어떤 의제를 발굴해내는 과정, 그 다음에 집행되는 과정, 만들어 나가는 정책의 과정 역시 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이러한 과정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공공의 목적과 주민들이 관심과 참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학교도 찾아가서 같이 교육공동체 활동을 하려고 했고요. 저희가 1년 반 동안 이걸 꾸준히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나중에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올해 이렇게 마을교육협의체라는 지원사업을 한번 시범사업을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부천시에서 37개교가 관심 있어서 사업설명회를 들었는데 그 사업을 신청한 곳은 신곡동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제 조건은 이미 어떠한 관계성이 좀 만들어져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그 예산을 저희가 가져오게 됐던 계기가 됐고, 또 저희로 인해서 교육청의 교육분과, 지역별 교육분과의 모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책임감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잘 해서 진행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업무협약식, 학교 2개와 주민자치회와 그 다음에 원미마을관리 사회주협동조합이라는 지역의 네트워크 플랫폼과 같이 이렇게 협약식을 진행을 했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심쿵신곡이라는 대화마당을 열었습니다. 이거의 목적은 뭐냐면 마을하고 학교를 함께 묶었을 때 주민자치이면 그 다음에 교사, 교장, 학부모, 그 다음에 마을 강사,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그리고 만약에 학교와 마을을 엮는다면 무엇을 요구할까?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주제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대화마당을 하기 직전에 한번 마을하고 학교라고 하시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얘기를 했더니 제일 처음에 올라왔던 게 뭐냐면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곳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경험한 마을과 학교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대부분 보면 축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체험학습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시민교육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요. 무엇을 하면 재미가 있을까요? 라는 주제를 했었는데 대부분 또 거기서 나온 것도 체육대회였어요. 학교 운동장에서 다 모여서 체육대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건
마을교육 강사들을 방과 후 프로그램 강사가 아닌 교과 과정 안에 들어가서 수업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마을 공동체와 지역사회와 또 필요, 교과 과정에 연계한 수업을 진행하는 걸 노력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주민자치회가 노력하는 건 학교가 마을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마을 교육에 대한 존중, 인정 이거를 또 굉장히 노력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참여하실 마을 교육 강사님들도 역량을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영통 이동은 97년 영통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분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구가 27,000명 정도. 첫 번째 저희 행복 심리방역단은요. 추진 목적은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작이 됐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그 독거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으셨거든요. 방에서 혼자 계셨는데 그래서 좀 우울함을 좀 달래드리는 방법을 찾고자 그 마을 심리 방역 프로그램이라는 걸 운영을 했습니다. 이 가로수가 좀 길게 있거든요. 옥사거리 끝에서 끝까지 좀 길게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홍보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상권, 코로나 때문에 지역상권이 많이 침체가 됐는데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좀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아무리 토론을 하고 결정을 내려도 현안 발굴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현안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바로 뛰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여러 가지 사업을 의미 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쉬움은 좀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바로 선택하고 집중입니다. 단체마다 각각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하나로 묶고 그 안에서 마을 현안을 찾고요. 그 다음에 토론은 의제를 발굴을 해서 토론을 하고 그리고 결정을 내리고 그걸 서로 협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하면 정말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때 저희가 160여 분의 단체원분과 동네 그 마을 주민분들이 모여서 그 마을 위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그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하면서 2부로 주민자치 위원님들과 함께 위제를 발굴하고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3차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8월에 출범한 주민자치 위원님들하고 그 주민총회가 12월 6일인데요. 그때 전까지 3번의 워크숍을 통해서 현재까지 수령한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총회 실행할 수 있는 위제를 정할 예정입니다. 마을 공동체의 주민이 함께 행복한 초평동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통하여 문제 발굴의 의견 제시입니다. 주민자치 영향강화 워크숍을 통하여 주민협의 구성입니다. 민간협치 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한개 분과로 구성을 했습니다. 초평동이라는 단어로 떠오르는 명품, 여행, 학교 그 단어로 적어 보았고요. 초평동의 명품은 습지를 바꿔서 오산시의 명품으로 만들자. 학교는 초평동의 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어 보자. 책은 초평동 주민들에게 책을 읽기 기회를 만들어서 독서 문화를 활성화를 시키자. 이걸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여러 종류 의견을 나눠 보았습니다. 이후 서로의 다른 의견에 대하여 다시 토론하여 갈등을 분석하고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민원서 의제 및 주민 참여의 의제를 이해하고 도출 및 민주적 수련 방법을 이해하여
의제 도출의 워크샵, 테이블별로 발표 및 PT팩, 1분간은 독거노인 및 맞벌이, 한부모 가정의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케어하고 2분간은 죽어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마을 꽃길 가꾸기입니다. 3분간은 수평동 관광지를 만드는 환경 정화 사업입니다. 수기 내용의 정리 및 방법, 수기 내용 피드백은 지난 시간 이어 환경 정화 활동을 위하여 캠페인을 하고 목표 달성까지 지속적인 민원 제기를 하자는 의견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총회의 준비입니다. 계획을 발표 및 준비 점검하고 계획안 선정, 투표, 방법 및 총회 운영의 전략을 점검하고 주민총회에 지금까지 나눈 의견을 정리하여 서로 발표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주민총회입니다. 마을 공동체는 7차 워크숍을 통하여 발굴한 의제를 주민과 공유하고 두 번째는 주민 스스로 투표를 통하여 마을 의제를 선정하여 네 번째는 투표 후 선정된 마을 사업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올해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던 사례입니다. 뭐냐면 작은 정원 가꾸기와 보리축제, 소식지 발간, 마을 유래, 장학사업, 실버 톱밥,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주민들과 투표 선정하여 사업에 대해 함께 공유한 자료를 가져보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가 현재 문화강좌를 많이 하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1년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 행사를 못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그 문화강좌 발표를 하고 어떻게 보면 문화강좌 수강되는 분들이 와서 뭐 악기나 뭐 노래나 학습은 시켰지만 무대에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행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산면 마을자치 활동과 역량 강화로 저희 광산면 설립공동체가 활동을 했는데요. 일단 이번 PPT에서 공유한 내용은 마을의 문제를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하는 네트워크고요. 올해 3월에 설립이 되었고 저희 이렇게 시행 요인이 있습니다. 구성 현황은 광산면 설립공동체 노인회, 광산면 주민자치회, 생활개선회, 외화산 마을공동체, 새마을 지도자협회, 그다음에 광산면 이전협의. 저희는 그 도농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이장님의 파워가 막강해요. 이장님의 도움이 없으면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많이 도움을 주셨고요. 주민자치회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주도하고 의제 발굴 및 사업 추진하고 주민총회 열고 마을 사업 발굴을 합니다. 이장협의회에서는 주민과 가장 가깝 밀접하게 계신 분이어서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사업 홍보를 해요. 사실 이 주민총회 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장님의 협조를 많이 받고요. 그리고 새마을의 생활개선의 노인회, 외화산 마을공동체에서는 마을 의제 발굴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해주고 마을 사업 추진할 때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저희가 32개 마을이에요. 인구는 12,000명이 채 안 되는데 그 마을을 저희가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주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의제를 발굴하는 의제함을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32개 마을회관에 다 비치를 해서 이장님이 이거를 수고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나온 게 101가지의 의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역사가 있는 산책로 조성 및 전봇대 환경개선 사업을 했고 안전한 산책로를 만들자, 꽃길을 만들고 그 다음에 태양광, 왜냐면 여기가 논이 있기 때문에 논이 있는 데는 그 가로등을 설치를 못해요. 그 재배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태양광 설치 그 사업을 하자. 그 다음에 꽃향기 의관 산책로 조성 사업. 그 다음에 32개 마을인데 우리가 마장 호수만 유명해요. 다른 어떤 마을인지 우리 주민들도 몰라요. 해원지를 우리가 방문하면 탐방하면서 처음 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32개 마을에 캐릭터 제작을 하자. 그런 이제 의제를 발굴해서 이걸 가지고
32개 마을 사람들이 연사무소에 거점을 하면 못 나오세요. 노인분들도 많고 아까 보셨다시피 노인분이 98%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개 마을을 이 모든 우리 협의체 구성위원분들이 그 투표하고 전부 찾아다녔어요. 근데 이러한 활동으로 마을 문제 해결, 역량 강화와 주민 간의 소통, 공감대 형성. 왜냐면 직접 찾아가서 마을의 문제가 뭐예요, 어떤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소통도 하고 공감대 형성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 및 역사문화 자원 발굴, 정주의식을 높이는 성과가 있었는데, 마을 활동과 약속인 마을 브랜드 구축인데요. 저희는 도로복합 도시다 보니 지금 이장님이 그 들어가는데 막 잡초가 우거진 거를 마을 주민들이 빗속에도 이렇게 나와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벽 6시에 그 하천변 하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게 해양먼지인 거예요. 이 해양먼지는 이게 그 90년대에 마을 이장님이 포구에 기와차 하나를 발견을 하셨대요. 거기에 해양만이라고 쓰여진 게 있어서 마침 또 동네 청년이 그 문헌학과를 다녔대요, 동국대. 그래서 그 학생이 교수한테 조사를 의뢰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개발이 되었어요. 개발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등령 마을은 저희가 그 김강성의 이등령 한시라는 저 작가 김현성 씨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에서 하고요. 마장호수는 여기는 원래 농업 저수지였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호수로 개발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18년도가 개장한 후에 2년 만에 500만이 다녀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 영양윤리의 소령원이라는 데인데, 여기는 그 영조의 어머니 수빈 최 씨의 묘가 있는 마을이고요. 여기 대장리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독립운동. 이게 독립운동을 했다는 게 어른들은 잘 모르시니까 전설처럼 떠돌던 얘기를 이것도 어느 1992년에 독립운동가의 양자로서 어느 분의 아들이 이거를 비장하게 보관되어 있던 독립투사가요 향연을 찾아낸 이후에 마을 주민들이 17일간 모금으로 태극기 마을이 만들어져서 1년 내내 이 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답니다. 태극기를 개항하고 있어요. 이상으로 마을 탐방을 마치고, 이 마을 활동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주민 누구나 활동가가 될 수 있다. 혹은 마을 이장님이 마을의 리더고 그런 인식의 전환 계기가 되었고, 더 많은 마을 활동가들의 역량을 기대하고 공동체 활동의 다양성을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 강탄면 마을의 역사문화 자원 발굴로 스토리텔링화해서 지금 마장호수가 그 딸랑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각 마을의 스토리텔링과 연결해서 관광점, 그래서 더불어서 어떤 경제적인 선순환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잘 사는 마을로 될 수 있겠다. 그런 가능성을 계속 발굴 중에 있습니다. 저희 눈의골 자치발전은 현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서랑면 주민자치위원회와 눈의골 사기내 그리고 한선호 이렇게 3개의 공동체가 저희 마을의 자치 공동체 수립을 위해서 뭉쳐봤습니다. 1월에 저희가 자치공동체 지원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3월에 선정이 되면서 바로 4월 2일에 주민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발빠르게 주민협의회를 4월 1일에 만우절에 믿지도 않았어요.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했던 이유는 총회에 대한 긴장감도 좀 있었고요. 빨리빨리 일을 진행해야겠다라는 의지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총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서랑면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이번 총회에 100명만 모을 수 있다는, 저희가 이런 과정 속에서 눈의골 자치발전소가 7월에 파주에서 열렸던 6개국 23명의 패널들과 전국 마을관계자 300여 명이 참여했었죠. 경기마을공동체 국제 컨퍼런스에 회장님들과 참여를 해봤습니다. 또 다른 나라의 자치공동체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마을은 어떻게 활동가들이 운동을 하는지 다른 나라 얘기를 들어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똑같더라고요. 언어가 틀릴 뿐이지 똑같이 고민을 하고 우리랑 똑같은 상황이 있더라 라는 결론을 갖다. 총회 의장은 총 4개로 경관조성 분야에서는 저희가 15개 법정위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각 마을마다 공간을 좀 할애해서 둘레길, 다른 데로 제주도로 다른 곳으로
둘레길 올레길 가지 말고 우리 경관이 좋잖아요. 가평. 그러니까 15개 국정리에 하나씩의 공간을 만들어서 저희가 예를 들면 물미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연꽃이 좋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연꽃길 이런 식으로 이름도 만들어서 15개의 길을 만들어보자 라는 이제 의견이 하나 나왔고요. 환경에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하천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다슬기 방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니 이런 사업도 한번 전략적으로 모색해보자. 그리고 복지 분야에서는 독거노인 먹거리 제공 사업과 한부모 가정 전담후기 사업으로 의제가 4개로 도출이 됐습니다. 단체마다 저희는 7개 단체가 있고 작은 단체까지 합치면 31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이 어떤 단체가 있는지 저희도 잘 몰라요. 근데 이 단체들한테 연락을 해서 올해 송년회는 따로 먹고 마시는 걸 하시지 마시고 이 총회를 가름해서 하는 걸로 하자라고 하면 적어도 의미 있는 일이니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회장님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생각이라서 다음 주에 저희 이제 실행위원회 회의할 때는 그 방법을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요. 이번 총회는 저희가 소락면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후속이 될 일이고 또 이 과정 속에서 이것을 총회에서 내 의견을 내면서 아 나도 주인이구나 주민이 주인이 되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인창사랑 모임은 주시 인창동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비욘드 에이지 땅고 애기똥풀 도서관 이렇게 세 공동체가 모여서 마을자치 공동체를 구성을 했는데요. 자치위원회는 다들 성격을 잘 아시니까요. 비욘드 에이지 땅원은 아르헨티나 탱고를 추는 마을 예술 공동체입니다. 애기똥풀 도서관은 저희 지역내 인창동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고요. 다른 사업체, 공동체 분들과 똑같이 저희도 이런 단계로 사업 기획은 4월부터 11월까지 저희는 처음 이런 일을 구성하고 같이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아주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착실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회 구성, 분과 구성하고 세부사업 계획해서 세부사업 실행하고 그리고 총회 준비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민협의회 구성원을 모집한다고 공 전체에 다 홍보를 해서 이런 식으로 또 저희 공동체 구성원 중에 이 소득제를 가진해서 협찬해 주신 분들께서 소득제의 정보 아까 영통 이동에서 소득제가 뭐지 구입하기 어려워서 고생하셨다는데 저희는 아주 풍족하게 나눠드리고 홍보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창사랑 모임에 약간 특색 있는 점은 바로 이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역량강화 워크숍, 의제를 발굴하는 워크숍, 의제 수기 과정에 있는 워크숍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하셨을 텐데요. 저희는 그것도 물론 기본적인 이론이 바탕이 돼서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서로 더 많이 공감할 수 있고 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쪽의 워크숍에서 자치 역량을 강화시켜보자라는 의도로 매달 각 분과별로 자신 있는 분야에 꼭지를 하나씩 맡아서 저렇게 특징적인 내용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좀 특색 있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 안에는 물론 우리가 앞으로 총회까지 나가기 위해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하는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스며들어 이렇게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치계획단은 주민협의회가 구성되고 그 자치계획단들이 거의 다 흡수가 되고요. 그분들이 매달 1회씩 모여서 사실 정해진 거는 저렇게 원래 셋째 주 화요일에서 필수가 되어 있었지만 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 전으로 또 다양한 회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고 제가 또 이 사업을 하면서 두 번째로 크게 느꼈던 점이 뭐였냐면 예전에는 이제 지나가는 같이 만나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과장님, 위원님 이렇게 불러놓은 것이 이 시기로 이제 점점 지나가면서 언니 오빠 나오는 거죠. 친하게 언니 오빠 그렇게 정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가까워진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해서 분과별로 또 세부 사업도 책임지고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보자 해서 각 체육분과, 교육분과, 봉사분과 각각
내용을 하나씩 정해서 실천에 옮겨봤습니다. 체육공부에서 이렇게 같이 동네 분들 모시고 춤도 췄고요. 춤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영양 강화 전문위원이 계셨잖아요. 그런 분들 모셔다가 또 선진동에 계시는 강사님들 모셔다가 공부했습니다. 도서관 활동에서는 기자학교를 개설해서 인창동을 일단 많이 알고 또 알리고 하는 그런 데서도 애정이 딱 치니까 그런 활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아르헨티나 탱고 배우는 문제에서 비욘데이즈 당고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 어른들의 좀 가치 있고 문화적으로 가치 있고 예술적으로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안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도 밖으로도 어떤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까? 주변에 낙후된 시설을 정말 직접 가서 벽화의리가 좀 진부하긴 하지만 그래도 누구나 다 하는데 우리도 해봐야지 하면서 같이 또 참여해서 벽화 그려서 환경을 예쁘게 단장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우리 옆집이나 아니면 다른 동, 저희 구리시가 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개동이 저희 인창동인데 이 인창동을 비롯한 다른 동과의 교류 그리고 다른 이웃들과 만나기 위해서 갑자기 이웃하고 만나서 뭐 이런 마을 의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하자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비로 우리 같이 영화 봅시다. 올 여름에 범죄도시 2같이 재미난 영화 있을 때 그런 특징적인 이슈를 이벤트로 꾸며서 국내 사람들 모아서 같이 영화 보고 밥도 먹고 그때 마을 의제에 관련된 설문지도 돌리고 그렇게 해서 같이 참여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마을 의제를 발굴해서 좀 같이 고민하고 풀어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오프라인에서 지금 10월 31일까지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현장에서도 뛰시고 만들어서 홍보하시고 이제 앞으로 11월 17일이 되면은 저희가 예정했던 계획했던 이제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사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요. 굉장히 설레고 그리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듭니다.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일을 하면 참 힘들잖아요. 저도 하면서 굉장히 범인이 많이 생길 때 제가 잘 가는 망우공원에 있는 유명한 조봉암 선생의 표지석입니다. 잘 보이시잖아요. 읽어보시면 저는 저 문장 중에서 독립운동 자리에다가 마을운동, 마을 사업을 넣고서 읽어보곤 합니다. 마음을 다 잡고 아마 우리 마을 활동가 여러 선생님들께도 울림을 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진짜 어울림 협의체는 2017년도에 왕수천 바꾸기 그렇게 이름이 처음에 시작이 되었어요. 왕수천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강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왕수천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곳인데 거기를 환경 정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협의체예요. 근데 좀 이것보다는 이름을 좀 바꾸자. 그래서 2018년도에 진정 어울림 협의체로 바꾸면서 마을의 발전 방향과 의제를 논의하고 어울림 협의체도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는데 그동안 이제 추진사항들을 쭉 이렇게 PPT식으로 성과 보고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공유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다음에 애로사항 같은 걸 듣고 다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활동이 재개되었는데 제일 처음에 눈에 띈 게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 갈수록 그냥 쓰레기 범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작년부터 6개의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아니면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지역을 좀 나누어갖고 플로깅 청소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올해 2월달에 제가 다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 600명 이렇게 되게 많은 단체들한테 되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했더니 공문도 보내고 했더니 거기에 참여하겠다고 해가지고 26개의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매주 이제 청소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혁신 추진단이라는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이분들하고도 또 이렇게 같이 성과 공유나 간담회나 애로사항을 듣고 단톡방에서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부터 저희가 일이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매주 쓰레기를 줍다 보니까 매일 이야기 나오는 게 쓰레기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그대로 갖다 버리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안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총 지금은 한 21개의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진정 어울림 협의체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6월 8일 날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워크숍이나 이렇게 교육들을 통해서 이거 이제 워크숍 마을 계획단 하기 전부터 4월부터 6월까지 계속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6월 8일 날 마을자치 계획단 워크숍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총 6회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됐거든요. 그런데 낮에는 아침에 뭐 9시 반부터 모여서 12시까지 공부하면 저녁에는 비대면으로 한 20명 정도를 참여해가지고 또 거기에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한 60명 정도가 참여해가지고 마을 계획단을 구성해서 민주주의하고 주민자치, 우수사회 이렇게 주민총회에 대해서 계속 토론하고 모이고 만나고 회의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워크숍을 통해서 4개의 분과가 있었는데 7개의 안건이 나왔어요. 이렇게 막 더운 날에도 많은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마을 계획단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분과별로 나누어가지고 뭐 고등학교, 음식점, 병원, 학원, 농협 뭐 안 가는 곳이 없이 다 다니면서 그 분과별 의제를 7개의 팻말을 7세트를 만들어가지고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교대를 하면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온라인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사전 투표하고 그다음에 QR 코드를 활용해서 이렇게 했는데 한 5,000분 가량 이렇게 투표를 하셨더라고요. 마을에 맞춤 이렇게 안건을 선정하고 여기서 발표하면서 거기서 집계를 내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주민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위가 원래는 꽃감과 테마가 있는 공원 축제거든요. 버스킹 공연, 마블, 매직 버블쇼 그거하고 이렇게 부스들을 체험해갖고 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공원에서 이렇게 부스를 설치하고 현수막 몇 개 걸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초등학생 학부모에게 열렬히 지지를 받은 이 두 번째 아이들과 주민을 위한 주차장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남양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 주차장 사업. 그러면 이 사업을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쓰지 않는 땅을 좀 내주면 세금을 할인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혜택을. 뭐 그래서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이거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왕의 꽃길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왕수천을 쭉 둘러싸고 있는데 이 공원에 이 왕수천 가는 길이 다 꽃밭이었으면 좋겠다는 안건이 나왔어요. 테마가 있게 이제 점용 허가를 신청을 하고 저기를 이제 승낙을 받아가고 시에서 승낙을 받아가지고 투자법을 이렇게 평탄하게 한 다음에 다 심어갖고 지금 이렇게 상태 이렇게 작업한 상태예요. 저희 꽃씨가 지금 평탄하게 올라왔다고 이렇게 그래서 막 사진 찍어서 올리고 주민들하고 되게 공유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진행한 상태예요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하는 게 참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이 직접 이렇게 미래를 결정하고 주민의 자치를 실현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꾸준히 쭉 잘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자치활동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려면 과정이 있는다면 자연스럽게 보여진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실 거예요. 또 지금 협의회 요 공모사업으로 쓰실 예산의 항목과 추후에 자치회가 된 다음에 항목이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탄력성 있게 하고 싶다 하더라도 기본에는 충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을 잘 알아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주민자치의 가장 큰 어려움은 오히려 위원 간의 이해와 노력입니다. 회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자치활동의 꽃은 기록입니다.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엄청나게 노력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잖아요. 이걸 꿰매주고 끌고 갈 수 있는 건 행정해줘야 되거든요. 그 기반이 지금 중앙 차원의 법령이나 어떤 제도적 측면이 아직 꿰매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를 저도 행정이지만 거기서 해줘야 돼요. 거기에는 대통령 공약이 됐든 도지사 공약이 됐든 어떤 제도적으로 끌지 못하면 계속 현장에서 활동을 하는데 계속 내는 되겠지 이게 가장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빨리 국가 차원이나 도 차원이나 이런 정책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안 오를 수 있는 노력하면 금방 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그냥 재밌게 잘 살았지만 그 다음 세대, 차세대 시민이 되는 그런 양성 부분, 그런 부족한 부분을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제 깨닫고 그래서 이렇게 그 지적 성숙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런 거를 본인의 어떤 그 성장이라기보다는 봉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부녀회에서 마을에 음식을 하는 봉사, 이장단에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공동체는 마을에 반드시 있어요.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고 그건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마을처럼 유아 청소년이 줄고 있는 마을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마을 발전과 마을 발전으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주민분들도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어려움은 있었다. 시간을 많이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경기도 마을자치 공동체 담당하시는 공무원님들도 좀 고려해봐야 될 문제는 아닌가 싶어요. 네,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각 마을이 있어요. 30개의 마을이 있는데 저희 마을뿐만 아니라 약간 소통이라는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마을 주민 간에서도 또 오랫동안 고향을 갖고 계신 분에서도 약간 다툼이 있으세요. 저희 마을만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화합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쉽게 생각해서 어른분들이 다 여기 고향이신데 마을 분들하고서도 다툼도 있으시고 좀 터세도 심하시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큰 무슨 행사를 해서 발표를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을로 직접 가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마을과 학교처럼 마을과 마을 어르신들이나 저희들이 소통할 수 있는 마을 회관이라는 좋은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을 회관에서 말씀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회의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으로서 바람입니다. 제가 지금 같이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저보다 위에 계시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거든요. 물론 노련하신 점도 있고 좀 더 경험도 많으시고 그런 좋은 것들을 알고 계시고 저는 듣기가 되게 좋고 그러긴 하지만 저의 다음 후배들, 다음 사람들이 하기 위해서는 제 역할도 되게 중요하구나. 제 밑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좋은 교육, 좋은 곳을 와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고 저도 그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 후배들을 키우고 싶다는 그런 욕망? 그런 마음이 좀 큽니다. 제가 젊어서 그런 것보다도 그래야 저희도 더 이제 또 좋은 저희 주민자치도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바라는 점입니다.